자, 그러면요. 채팅창 그만 소개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조국 신당 주저앉히기 정치 공작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한 것은 지난 설 연휴 때입니다. 설 연휴를 통해서 아마 신당 창당 의사 결심을 굳히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또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또 문 대통령으로부터 응원도 받고 그리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확실한 거는요. 조국 신당이 출범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난 다음부터 이 정치권의 가장 핵심은 모든 핵심은 조국 신당에 집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국 전 장관의 재판 관련 얘기였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재명 대표 재판에 살짝 밀려서 조국 전 장관 재판은 뒷전으로 좀 빠지는 그런 양상도 있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졌던 거죠. 자, 그런데 신당 얘기가 나오자마자 정치권의 거의 대부분의 뉴스는 조국 신당으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조국 신당과 민주당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보도가 많던데 사실 조국 신당이 윤석열을 얼마나 괴롭힐 것인가, 괴롭힐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얘기 아닌가? 조국이 목표로 삼은 거는 윤석열이지 이재명이 아니잖아요. 조국 신당의 공격 목표는 검찰 정치 세력이지 민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들 언론에서는 참 이상한 쪽으로 보고 있어요. 자, 조국 전 장관은요, 지난 12일 불쏘시개가 되겠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창당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봉화마을에 가서 그리고 평산마을에 가서 이런 입장을 밝혔죠. 대단히 쇼킹했습니다. 그날 이 정치 분야 뉴스의 가장 핵심이 조국 신당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다. 조중동 적폐 언론은 조국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뭐 2심 유죄 선고 어쩌고 저쩌고 물고 늘어지고 있었죠. 자, 사실 검찰이 그리고 법원이 조국 전 장관에게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도 사실은 조국이 정치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도이죠. 조국 하나 죽이면은 뭔가 큰 성과를 이루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딸이 받은 장학금이 어떻게 뇌물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공무원 자녀가 받은 장학금은 다 뇌물이겠네요. 그러면 국회의원들, 장 차관들 하면 다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장학금 받은 게 있는 거 없는지 다 뒤져봐야겠네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았다면 다 수사 대상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른바 유재수 감찰 사건과 관련해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이 감찰 반원의 권한을 침해한 권리 침해다.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된다라고 판결한 부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상관이에요. 그리고 감찰권은 조국 전 장관, 당시 민정수석한테 있고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감찰권이라는 거, 공무원에 대한 감찰권은 대통령한테 있죠. 대통령이 일부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그런데 감찰 반원한테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위법이 되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또 있지요. 쪽지시험. 쪽지시험. 부모가 자식 쪽지시험 치는 거, 그것도 오픈북 쪽지시험 도와줬다고, 그거를 업무방해라 그럽니까? 당장 담당 교수가 업무방해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그걸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요?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인턴 증명서가 뭐라고 그거 가지고 쌩 난리를 치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 이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말이 되든 안 되든 꼬투리가 될 만한 거 있으면 다 끌고 모아가지고 조국을 주저앉히겠다는 거였어요. 왜?
무섭거든,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 조국 전 장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했습니다. 사법감시센터.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 이들의 이 행태에 대해서 가장 날카롭고 정확한 비판을 했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판사와 검사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사실 조국이었습니다. 왜? 판사, 검사 그들의 스승이었거든. 응? 조국 전 장관이요. 90년대 후반부터 서울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생들은,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으로 치자면 한 27기부터 되는 이런 사람들은 조국한테 다 배웠던 거예요. 조국의 제자들인 거예요. 자, 그들이 볼 때, 그러니까 그 조국이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판사, 검사 영향을 안 미치겠어요? 그 존재 자체가 위협적인 거야. 그러니까 사법부 혹은 법조계의 썩은 물, 고인물들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야. 자신들의 기득권이 정말 밑바닥부터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무조건 조국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조국을 죽이려고 해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을 뚫고 결국 조국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버린 겁니다. 불쏘시개가 되겠대. 어떻게 보자면 조국은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지. 잃을 것 다 잃었지. 가족은 가족대로 다 피폐해졌죠. 이 상황에서 더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 진짜 무서워지는 거죠. 자,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은 거침없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상처를 입었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를 막는 일에 나서겠다라고 했고요. 자, 요즘 PPT가 오늘 좀 영 이상하네요. PPT가 계속 지금 오늘 컴퓨터가 조금 지 멋대로 막 돌아가요. 자, 참 미치겠네. 지금 PPT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하나씩 안 넘어가고 두 개씩 막 넘어가네요. 자,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의 시대 정신은 검찰 독재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바로 조국 신당이 첫 발을 내디딥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동지들한테 신의를 배신하는 사람,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영입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도 해요. 자, 지금 조국 장관이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데 검찰이 제일 무서워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혹시 이 조국 신당이 민주당에 혹시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애시당초에 그런 걱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실 때 정의당이 했던 일, 지금 심상정의 정의당은 못하는 일, 그 일을 조국이 한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그 벌이 누가 한 줄 아세요? 노회찬 의원이 직접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직접 할 수 없었는데 그거를 노회찬 의원이 한 거예요.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주저앉고 맙니다만, 그 과정들을 보면은 이게 꼭 민주당에서는 해야 되지만 미처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그 일을 정의당이 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가장 강력하고 세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국가보안법은 이제 칼집에 넣어가지고 박물관에 갖다 올려야 된다.
이제는 낡았다. 낡은 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하는데 그 이유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논란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누가 했다? 노회찬 의원이 했고 착착착착 밀고 나갔어요. 물론 중간에 실패했지만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주당이 해야 되지만 당장 할 수 없는 일, 하고 싶지만 나설 수 없는 일이 있다고요. 그 일을 누가 한다? 과거에 노회찬 정의당이 했었다면 앞으로는 조국 신당이 할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절대 충돌이 되거나 발목을 잡는 일이 아니고요. 앞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조국 장관 여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죠. 발목 잡는 일은 없을 거고 신의를 배신하는 일은 없을 거다. 심상정을 두고 하는 얘기죠. 사실 심상정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신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정의당을 자기 그 똘마니들로 정의당 국회의원을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지금 이 상황으로 만들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과정에서 제일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신장식 변호사하고요, 박창진, 땅콩 회항의 피해자, 그 두 분이세요. 그 두 분은요, 심상정이 아니었다면 배지 달았어야 돼요. 심상정 때문에 못 단 거란 말이야. 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조국 장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자, 여하튼 우리 이 댓글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조국 장관이 이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든 이후에 지금 뭐 여기저기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모든 뭐 정치 유튜브도 그렇고 정치 방송도 그렇고 신문 방송의 정치면도 그렇고 조국 신당이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태풍의 핵이 됐어요. 압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조국 신당입니다. 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언론 보도 진행 상황을 쭉 봤습니다. 봤더니 지금 정치권에 관련해 가지고 이 조국 신당과 관련한 기사가 어제까지만 해도요, 한 6천 건 정도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관심을 거의 휩쓸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동안 한동훈이 계속해서 정치 분야에서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였는데 그 키워드를 조국이 뺏어온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거, 사실 민주당 그동안 못해왔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중도층을 흡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격 떨어지는 얘기, 한동훈하고 싸우는 건 사실 격 떨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말 같은 말을 해야지 그게 싸움이 되지. 이게 말인지 빵군지 뭐 희한한 어거지를 쓰는 이런 애들하고 맞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싸워줘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 조국 장관이 바로 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겠습니까? 여기에 또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죠. 이성윤 검사장이 사실상 정치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들을 용산 사이비들에게 맡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윤석열 사단이 국정을 장악해서 걸핏하면 수사권과 징계권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린다. 근무지만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옮긴 듯 윤석열 전 검사는 수사하듯이 정치하고 있다라고 정면으로 비판을 하죠. 이 이성윤 검사장이 조국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 지금 검찰에서는 비상이 걸리지 않을 수가 없죠. 조국 신당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 버거운데 여기에 이성윤까지 합칠 거겠어. 예. 검찰청, 이 정치 검사들은 지금 현재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검찰이 조국을 키워줬다. 그런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치에 나설 것인가,
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동안 반반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그냥 장관직 계속 수행하게 내뒀더라면 이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괜히 이 사람을 건드리고 긁어대고 괴롭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게끔 몰아갔다. 결국 조국이 검찰이 조국을 키워줬다라는 얘기인 거죠. 너무 몰아세우는 바람에 조국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조국을 몰아세우는 과정에서 조국의 정치적인 뭐라고 하죠? 정치적인 어떤 그 사이즈가 커졌다. 조국이 점점 거물이 된 거죠. 정치적으로. 너무 조국을 몰아세우는 바람에 검찰이 오히려 조국을 키워줬다.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검찰청 주변, 특히 서초동 주변에서 떠도는 얘기를 제가 수집을 한 겁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조국이 반검찰 전선의 아이콘이 됐다.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 전국의 흐름이 결국에는 검찰이냐 반검찰이냐 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아니라 군사정권 대 민주정권, 그와 비슷한 구도로 검찰 정권 대 반검찰 정권 형태로 이렇게 딱 선명하게 이 대립구도가 짜여지고 있는데 그 대립구도의 한 중간에 조국이 서게 됐다. 지금은 조국과 이재명 쌍두마차가 반검찰 전선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이재명이야 민주당 당대표니까 그렇다 치고 조국은 그만 건드렸으면 적당히 몰아세웠으면 그냥 주저앉았을 텐데 막판까지 너무 세게 더 이상 어디로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세우는 바람에 결국 조국이 반검찰 전선의 아이콘, 반검찰 세력의 구심점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검찰은 벌써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지금 상당히 두려울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뭐 앞부분에 서두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정치권의 가장 핵심적인 아젠다가 되어버린 거죠. 조국 신당이 모든 사람,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든 주제가 조국으로 집중이 되어버렸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당연히 불리한 거지. 조국이 잊혀져야지. 그래야지 검찰로서는 유리한데 조국이 점점 앞으로 나오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야, 그만 건드렸어야 되는데 딸까지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괜히 딸까지 건드리고 아들까지 건드리는 바람에 조국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네 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이 저렇게 망칠 줄 알아봤어. 쟤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큰일이야. 그러면서 아니야, 한동훈이 문제겠어, 윤석열이 문제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지금 서초동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뭐 제가 표현을 조금 더 세게 했습니다만 아니 센 표현을 가져와서 뭐 여러 가지 단계의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센 표현을 가져와서 전해드려서 그렇지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분들은 아유 그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랬는데 가족을 건드렸다. 그랬는데 심지어 자식들까지 건드리면서 검찰이 수사의 금도를 넘어섰다.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 칼을 찌르되 비틀지 말라 그랬는데 비틀었다. 자, 칼을 찌르되 비틀지 말라는 얘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족 건드리는 걸 비튼다고 얘기를 해요. 칼을 찌른다는데 비틀면은 고통스럽죠. 상대방을 죽이는 칼만 찔러도 상대방이 죽을 텐데 비틀면은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찌르되 비틀지 말라라는 게 이 검찰 수사의 금도였는데 이 검찰 수사의 금도를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키지 않았고 결국 조국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갈 데가 없게 되니까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은 저럴 줄 알았어. 또는 한동훈은 저럴 줄 알았어.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조국이
반검찰 전선의 아이콘, 반검찰 세력의 구심점. 어떤 전직 검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통일전선처럼 그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데는 구심점이 되는 정치 세력이 필요한데 마치 그 통일전선의 구심점이 돼버렸다. 반검찰 통일전선의 구심점이 돼버렸다. 조국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검찰이 그만큼 조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 두려움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찰은 가만히 있을까? 그죠? 가만히 안 있겠죠. 원래 강아지도 개도 무서울 때 짖고 자기가 무섭고 자기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을 문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검찰이 딱 그 상황인 겁니다. 지금 검찰은요, 벌써 조국을 무서워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떻게 조국 주변을 두들겨 패야 한다. 조국 신당을 주저앉혀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미 작업이 시작됐다라는 소문이 팍팍해요. 검찰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분도 그래요. 검찰이 가만히 있겠냐? 검찰이 어떤 놈들인데 조국 장관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반검찰 전선을 형성하고 나서 그 핵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있겠냐 검찰이. 아니지 않냐. 이미 조국 신당 주저앉히기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갔을 거다. 그러면 조국 주저앉히기 작전이 뭐가 있을까? 이미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더 여기서 뭘 한다고? 자, 조국 말고 조국 주변을 두들기라는 거지. 조국은 지금까지 너무 두들겨 팼기 때문에 더 두들겨 패면 동정심만 부를 거다. 조국의 크기만 키워줄 거다. 체급만 키워줄 거다. 하지만 조국 신당은 작아도 상당히 위협적일 거다. 조국 신당이 상당히 많은 표를 얻을 걸로 보이고 특히 비례대표에서는 상당한 득표력을 보여줄 거로 보이는데 득표가 부족해서 의석을 몇 석 얻지 못하더라도 조국 신당은 매우 위협적일 거다. 따라서 절대로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나오게 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 조국 신당을 나오게 안 하려면 이미 나왔는데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국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야 된다. 조국은 너무 많이 팼고 지금 여기서 더 패면 오히려 동정심만 불러일으켜서 조국의 체급만 자꾸 키워줄 거니 그리고 이미 조국 신당은 상당히 위협적이니 절대 못 나오게 해야 되니 방법은 딱 하나. 조국과 함께 신당 추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두들겨 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정당을 만들잖아요. 조국 장관이 아무리 지지세가 많아도 함께하는 사람들, 같이 정당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신당을 함께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간에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꼬투리만 있으면 하여튼 꼬투리가 되든 안 되든 소재거리만 있으면 무조건 잡아서 두들겨 패야 한다. 꼬투리가 될 만한 거면 뭐든 좋다. 무조건 찾아라. 라는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주변에서 이 조국 신당을 함께 추진하는 사람들, 그분들에 대해서 이미 평판 수집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판 수집은요,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목표로 삼은 인물이 무슨 부산대 무슨 교수님이다 라고 하면 그 교수님 주변, 이 주변을 지금 탐문하기 시작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분이 그동안 이 진보진영 내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보진영 내부에서 이분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울러 이 사람하고 갈등을 빚었던 사람은 누가 있는지, 이런 사람들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 조사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진보 진영 내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 찾아다니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뭘 한다라고 하면 장용진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저랑 뭐 같이 회사 다녔다든지 뭐 이런 또 옛날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 평판을 수집하는 거야. 그리고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저랑 가까이 지냈던 뭐 안진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장용진 어때? 물어보는 거야. 뭐 그래서 흠이 될 만한 거는 다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뭐 여자 문제도 되고 재산 문제도 되고 뭐 김남국 의원처럼 코인 문제도 되고 입시 문제, 학폭, 그 다음에 개인적인 원한 관계 이런 것까지 다 꼬투리가 될 만한 거는 뭐든 다 끌고 와라 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조국을 잡아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이 두들겨 맞은 조국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 현재 파내겠다는 거죠. 꼬투리가 될 만한 건 뭐든 좋다. 문제가 아니고 범죄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금이 안 되는 거라도 상관없어. 하지만 꼬투리가 될 만한 건 다 가져와. 꼬투리만 가져오면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 줄게. 소재만 갖고 와. 나머지는 우리가 해결할게. 이런 거죠. 마치 김남국 의원과 비슷합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가지고 그 곤욕을 치렀어요. 근데 코인이면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조응천 같은 새끼 뭐라 그랬어? 예? 김남국 제명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코인이 뭐라고 제명을 해야 돼? 자, 문제가 안 되지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사례가 김남국 의원의 사례죠. 아무 문제가 없었어. 코인과 투자하면 안 돼? 근데 왜 문제가 되지? 김남국 의원을 저렇게 만든 거에 90%는 조응천이죠. 그리고 뭐 김한규, 이소영 이런 사람들이 지금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검찰만 설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한테 경쟁 의식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김남국을 넘어뜨려야 되는 정치 세력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들을 이용해 가지고 검찰이나 적폐 세력들은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들을 이용해서 잡아뜨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소재거리만 있으면 찾아오라는 거지. 만드는 건 어떻게든 만들어 볼 터이니.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뭐가 걸려들지는 현재로서는 모르죠. 그리고 언제쯤 이게 터질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가지고 검찰이 뭔가 공작을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만간 나올 거예요. 선거가 가까이 오기 시작하면 가까이 올수록 조국 신당이 이 태풍의 눈이 되면 될수록 힘이 세지고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검찰이 조국을 흔드는 일은 많아질 겁니다. 나중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황당한 얘기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왜 오죽했으면 자 우리 최강욱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최강욱 의원 인턴 증명서 하나 써줬다가 그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인턴 증명서가 뭐라고? 자 교수님들 작가 뭐 이런 분들 인턴 증명서 뭐 한두 개 안 써줬겠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를 물고 늘어지는 거죠. 자 최강욱 전 의원 짤짤이 문제, 짤짤이 발언, 그 문제가 됐습니까? 발언이 문제가 안 됐잖아요. 결국 짤짤이라는 말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자, 김남국 의원이 코인 가지고 이렇게 코인에 대한 투자를 자꾸 하고 하니까 핸드폰을 만지고 있으니까 야, 너 또 짤짤이 하냐? 코인 하냐? 이 말이었죠.
근데 이거를 이상한 말로 싹 바꿔가지고 이것이 성희롱이다라는 식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보세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걸 문제가 되는 걸 만들어 놓잖아. 이런 게 이런 걸 또 뭔가 공작질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만히 보고 당할 거냐? 아니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동지를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은요, 약간의 논란거리만 되면은 자꾸 사람을 버리려고 해요. 쳐내려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 주변에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 주변에서 같이 이 조국 신당을 만들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고 또 이분들을 어떻게 물고 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일단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이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나가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